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기생충 영화를 먼저 전해드리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또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 뭐 이태리, 뭐 영국 회사죠. 방위 기구라기보다는 그 국방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헬리콥터 같은 것을 사지 말아라 하고 압박하는 것. 그리고 김현종 그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같은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생충은 미국의 보통 사람들도 다 그 알게 되는 그런 그 영화가 됐습니다. 어제 작가 그 협회 작가 길드에서 시나리오상을 받기도 했지만 시나리오상과 각색상이 있잖아요. 이 작품은 그 오리지널 그 시나리오상을 받았는데 박찬호 감독과 제 작가 성함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한진희 씨던가요? 했는데 워낙에 영화에서 시나리오가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정말 그 오스카상의 작품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잡지 포브스에 글을 쓴 한 평론가는 베스트 영화다. 베스트 픽처 오브 디 이어가 이 패러사이트 기생충인데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잘 그 몰랐었던 그런 그 한국 영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문가들도 왜 그렇게 많았던지요. 어떤 전문가들 그 쓴 것을 보면은 하루 이틀 공부해서 된 것 같지가 않고 그 한국의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영화를 쭉 그 팔로우한 결과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일단 그 포브스주의 잡지요. 그 제프 이윅이라는 분이 쓴 것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장르라든가 그 플롯 같은 것이요. 또 엑셀런트한 퍼포먼스, 연기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의 키 이슈, 불평등, 부에 관해서 그런 것을 다뤘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처음 기생충이 미국에서 선보이고 조금 주목을 받으려고 할 때 잡지 애틀란틱에서 제일 먼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유니버설한 이슈를 다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포브스는 최고의 영화고 가슴 저미는 영화다. 스토리도 그렇고 다이얼로그는 어쩌면 한마디 한마디 대사가 그럴 수가 있을까. 또 카메라의 움직임. 전부 영화가 전체적으로 예술적이고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현대의 이슈인 불평등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불평등이란 유니버설한 그 이슈와 함께 점점 이제 계속 미국에서도 또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 게 이 영화에서의 상징성인 그 냄새, 스멜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다른 모든 나라에서 사는 지역이 다르고 서로 그 본인들이 다니는 곳이 다르고 그리고 그 본인들과 그룹이 다른 곳에 가면 불편하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의 그룹으로 격리를 시키고 식당도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음식들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냄새, 스멜을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에서 그것을 가장 보여줬고 무엇보다도 정말 예술적이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기생충과 1917이 작품상을 놓고 겨룰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상 같은 경우도 퀸텐 타란티노 같은 사람도 아주 그 재능이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뭐 다 젖히고 일단 그 기생충이 받았기 때문에요. 뭐 미국 내용만 꼭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 밖에 그 해외에서 보는 한국 하는 시각에서 제가 가디언은 또 이 기생충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기생충이 이제는 쭉 지내고 보니까 오스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국의 끝없는 그 영화 업계에 혁신해온 그 성과다. 재미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그 함축이 담겨 있었고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폭력, 보는 사람이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 영화는 지구상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를 보여준 오리지널 영화라고 하면서 봉준호, 박찬우, 홍상수, 김기덕 또 버닝의 그 이창동 감독을 쭉 얘기를 합니다. 작품들도 다 예로 들면서 특히 이제 박찬욱의 올드보이 2002년도였다죠. 그 당시 뭐 오대수가 15년 수감됐다가 출소했을 때가 1988년이고 출소했을 때가 그러면 2002년이 되나요? 그러한 것을 한국의 영화의 어떠한 그 시대와 비교를 하는데 그 한국이 독재에서 벗어나서 꽉 움츠려졌던 것에서 자유자본주의 같은 곳으로 나가는 그러한 때였다는 거죠. 영화라는 것이 사회의 환경을 잘 그 반영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스크린 쿼러제도 뭐 폐지를 했고, 2006년도 뭐 국내 영화 뭐 146일 그 상영을 해야지 되는 뭐 기타 등등이요. 해서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이 1999년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류 하면서 여러 감독들이요. 봉준호, 박찬욱, 강재규 감독도 얘기를 하고요. 실이요. 국내에서는 한국 내에서는 첫 번째 블랙버스터 영화였었던, 그런데 이런 그 감독들을 지금 그 가디언이 언급을 한 한국 감독들이 모두 대학에서 영화 동아리 출신이다. 뭐 이 봉준호 감독만 하더라도 사회학을 공부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학교의 그 동아리에 영화 동아리라는 곳이 그 금지된 아주 그 억압된 그런 정권 아래서 금지된 영화를 보여주는 곳이었고, 그런 영화들을 보고 자란, 뭐 문학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전에 정말 엉뚱한 책도 다 금지됐고 했었는데 그런 동아리 출신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그 열기를 충분히 젊었을 때 너무나 그 의무감으로도 느꼈고 아주 그 뭐 행동하는 양심이기도 했고 그러한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든 영화가 뭐 박찬욱 감독의 뭐 공동경비구역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쉬리가 있고 역시 그 강재규 감독의 태극기 같은 영화가 나올 수 있었는데, 봉준호 감독이 미국에는 좀 뉴페이스이긴 하지만 뭐 살인의 추억이 2003년이었다죠. 괴물이 2006년. 저는 제가 촌스러운 거죠. 괴물을 보고 아니 저 영화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가 하고 참 만화영화처럼 봤었거든요. 그런데 살인의 추억이 있고 괴물이 있었기 때문에 옥자와 설국열차에 이어서 기생충 같은 작품이 나온 것이겠죠. 그러한 것들을 해외에서 영화 전문가들은 쭉 이렇게 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본주의로 한국 사회가 변하면서 강한 어떤 그 상업성 또 상업적인 윤리 같은 것도 많이 고민을 했었던 그런 감독들이고요. 해서 이제 2007년도 뭐 스크린 쿼터 또 줄이고 아무튼 그 뒤부터 박찬호, 봉준호 이런 감독들이 국제적인 플레이어가 돼서 영어 자막 넣는 그런 영화를 그 만들고요. 기생충이 지금까지 영화로서 세계에 보여준 것은 로컬에서 증명이 되면 유니버설 할 수도 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국가, 같은 땅 내지는 같은 시스템에 산다. 자본주의라는 캐피털리즘이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요즘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직도 다수가 자본주의를 믿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지자 측에서는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그런 지적을 했고, 그리고 제가 한참을 웃었어요. 저도 이제 한번 가본 그 식당인데 식당 이름이 스푼이든가요? 저희 회사에서 가깝습니다. 베버리 블루버드에 있는 작은 그 몰 안에 들어있는 그 유진 황 씨라고 그 운영을 하는 그런 그 식당인데 좀 퓨전 그 한국 식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 가운데서 데이빗 챙이라는 그 유명한 모모후쿠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요즘은 다운타운에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완전히 버려졌었던 그런 그 차이나타운 저쪽 끝자리에다가 아주 그 팬시한 레스토랑도 짓고 있는데 이 데이빗 창 씨가 이 그 황유진 씨가 하는 스푼인가 아무튼 그런데요. 그 스푼자가 들어가는 그런 이 식당을 한번 좋다고 알려준 뒤에 사방팔방에서 이 식당에 대해서 써주는데 이 황유진 씨에게 원래 음악하던 분이에요. 이분에게 식당 주인인데요, 지금은. 그런데 이 사람에게 헐리우드 리포트라는 그 헐리우드의 그야말로 영화 그런 그 모든 그 전문 그 영화 연예 그 전문 그 잡지요. 여기서 그 기생충에 나오는 짜파구리 있잖아요. 짜파구리 그 람동이라고 해서 짜파구리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 사이에 이걸 지웠나요? 잠깐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패러사이트 하면은 패러사이트에서 그래서 그 본인들이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실제로 그것을 이제 그 만들었다 하면서 기사를 썼습니다. 참 한참 제가 정말 한참 웃었습니다. 물론 그 헐리우드 리포터의 그 기사만 나온 게 아니라 기생충에 관해서 여러 가지 흑백 컷 이런 것 있잖아요. 요즘에 그 미국 채널에도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벌써 다 지나가 버려 가지고선 나오지를 않네요. 예, 너무 기사가 많아서요.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먹거든요. 이 짜파구리 그렇게 먹지 않고 원래 거기에 들어있는 그대로를 먹는데 이분은 2 테이블스푼의 베지터블 오일에 1 티스푼의 고추장, 2 테이블스푼 큰 스푼 소이 소스 이렇게 안 넣잖아요, 우리. 그리고 1 테이블스푼의 블랙빈 페이스트 짜장이요. 1 티스푼의 브라운 슈거 또 잘 안 넣는데요. 1 티스푼의 매실청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적인 거죠. 1 티스푼의 피쉬 소스 퓨전인 거죠. 1 티스푼의 이제 세사미 오일 이렇게 넣어서 잘하고 야채는 여러분들 있는 것 해라 해서 제가 사진 한번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바로 여행을 갔다가 일정을 중단하고 돌아오면서 그 부잣집 젊은 마나님이 이 가정부에게 우리 그 짜파구리 먹을 수 있죠? 하고 했던 거다. 이 정도까지 기생충에 많이 얘기가 되고요. 좀 전에 MBC 텔레비전 살짝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디를 가야지 기생충을 볼 수 있는가 이런 내용도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의 영화 기생충은 대단한 그 열기이고 왜 뭔가가 확 올라갈 때는 그 기세를 멈추기가 좀 힘들잖아요. 해서 한 일주일, 2주일 전보다도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을 수 있는 기운 같은 것이 더 많아졌다. 왜냐하면 이번 그 영화에서 물론 또 다른 그 각색상도 2차 대전에 관한 영화를 쓴 그 뉴질랜드 작가지만 1917년도 전쟁 영화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습니까? 그 스토리구도 광대하고 또 그 스케일도 그렇고요. 화면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유니버설한 이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줬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새로운 것을 찾자 하면서 기생충에게 작품상을 주지 않을까? 이런 그 분위기 흐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확률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작품상 받고 나서 봉준호 감독 절대로 이거 로컬상이잖아. 그런 말 안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스카상에서 작품상을 받으면 그러면 그 효과라는 것이 봉준호 감독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 알리기를 원하는 한국 그 선배 감독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대단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물론 유럽 영화제에서 상 받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과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의 그 파급력 같은 것은 또 다른 방면으로 다를 것이라는 거. 어떤 것은 명예를 주고 마음에 아주 그 큰 자부심을 주지만 어떤 거는 진짜로 그 무엇을 이뤄낼 수도 있고 탁 부술 수도 있고 치고 갈 수 있는 그 파워를 주잖아요. 오스카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그 봉준호 감독이 부정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기다립니다. 올해 그 아카데미 시상식을. 또 이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시상식과 겨룰 작품 가운데서 아직 보지 못한 영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못 볼 것 같고요. 슈퍼볼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해프타임 쇼도 봐야 되고 레이디 가가도 봐야 되고 자, 미국에서 보는 한국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미국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중국을 지난 14일 동안 방문을 한 사람이 있으면 격리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한미군들에게 전부 그 어떤 그 훈련 같은 것이 내려갔답니다. 그것 전해드리고요. 미국도 이제 오늘부터 공항도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오는 그런 뭐 비행기에 대해서 7군데 공항만 쓸 수 있고 미국의 큰 그 항공사들 중국 안 간다고 하고 또 역시 중국을 주한미군하고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방문 지난 2주일 동안 했었던 사람은 강제적으로 격리를 시켜서요. 그런 것들이 이제 1960년대 이후에 강제 격리는 처음인데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직계 가족이 없는 외국인은 이제 뭐 입국을 거부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경제적인 효과 같은 것 계산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의 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가 많이 보도가 되는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뭐 시찰하고 뭔가를 발표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마스크는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어느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물론 미국도 아직까지 7명인가요? 8명인가요? 그 정도만 이제 감염자가 나왔는데 물론 이것이 빨리 퍼질 수가 있고 또 금방 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심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 그 마스크를 쓸 단계는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쭉 나와서 오늘도 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마스크가 이제 수술용 마스크요. 그 수술 의사들이 본인들의 코나 입에서부터 바이러스가 그 환자의 수술 부위에 나가지 말도록 쓰는 그 마스크를 가지고는 별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뭐 어떤 그 특별한 이름을 붙인 뭐 딱딱하고 뭐 좀 두텁고 하는 그런 그 마스크를 써야지 되는데 그런 마스크를 쓰면은 오히려 더 그 건강에 나쁘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때는 뭐 예를 들어 30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긴 그 호흡하고 다시 쓰고 해야지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그 축축해지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마스크 쓰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에서도 보통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게 그 세상에 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뭔가를 숨겼기 때문에 더 이게 그 잠복기가 길어졌다라고 그런 지적들이 그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도 원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잘 말을 안 하는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북한은 지금 한 달 동안 격리시킨다고 하고 평양 주재 그 러시아 대사관 그 페이스북을 보면은 북한의 외무성이 편지를 그 보냈답니다. 전부 격리시키겠다고. 어떤 사람이냐면 뭐 모든 그 외교관이나 외교관을 포함한 외국인들 중국이나 러시아를 방문하고 오면은 그러면 이제 특별 지역에서 한 달 동안 격리한다는 것. 그 특별 지역이 세관국 인근에 있는 국제적인 그 호텔이라는 곳이에요. 격리 장소가. 그리고 이제 뭐 북한도 지금 항공 운항 취소하고 뭐 중국 여행객 금지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막상 북한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그 시각으로 보는 것
것들, 그런 그 매체라든가 그런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북한이 그렇잖아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그 전체적으로는 헬스케어 시스템이 좀 많이 망가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웬만한 약도 없는데 그럼 만약에 환자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그 걱정들도 지금 굉장히 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리 해리스 대사가 한국에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위치이죠. 본인이 뭐 꼭 행동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 한국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해군이 뭐 헬리콥터를 그 미국 그 락히드 마틴 거를 사라. 그 영국 원래는 그 이태리 회사잖아요. 레오나르도. 이곳에 그 헬리콥터를 사지 말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무조건 한국이 여러 가지 이제 미국과 그 국방 문제에 있어서의 교류도 있고 또 다른 그 동맹 관계도 있고 해서 미국 것을 사줬는데 요즘 좀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받았겠죠. 한국에서도 그런 어떤 입찰 같은 것을 해서 이제 지금 입찰을 했는데 레오나르도가 그 한국 그 해군 공급처에 이제 그 유일한 그 미국과 같이 그 비딩을 한 그런 그 회사인데 락히드 마틴보다 당연히 값이 싸겠죠.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결국은 지금 그 락히드 마틴의 그 MH-60 헬리콥터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로메오라고 부르고 있는 그 헬리콥터요. 아시아와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이 굉장히 지금 한국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때에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다시 또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이 이 미국 무기를 사는 게 좋죠. 미국 무기를 사고 하는 것이 지금 방위비 분담금 우리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고려가 되겠죠? 라고 해리 해리스 대사가 얘기했다는 것도 이제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사실로 됐네요. 해서 수요일에 미국이 한국에 60일 그 경고를 줬다죠. 4월 1일이 되면은 한 9천 명 정도의 미군 계약자들이 뭐 돈을 못 받게 된다. 이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미군들 봉급 같은 것은 주고 그렇게 월스트리트저널에 썼잖아요. 미국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로컬에 뭐 한국이 미국에 돈 내는 것 90%는 다 쓰지 않느냐. 미군 계약자들에게도 봉급도 주고 하니까 그것부터 이제 뭐 오버타임도 없애고 뭐 휴일에 일 안 하게 하고 기타 등등 해서 그 9천 명의 계약자들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주한미군 그 방위비 분담금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같은 노티스를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네요. 한국이 그 국방 그 방위 예산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데 42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죠. 1년에. 그리고 이 얘기를 해야죠. 그럼 한국의 국방 시스템에서 쓰고 있는 무기의 80%는 미제다. 아무튼 그런 얘기도 보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블룸버그 뉴스에서 이제 한국 분들 가운데서는 특히 진보 그 진영에서 이시성을 가진 블룸버그 뉴스의 그 한국 특파원을 굉장히 미워하시는데 이 기사는 이시성을 가진 코리안 아메리칸이 쓴 게 아니고요. 제가 그분이 코리안 아메리칸인지 코리안인지 뭐 미국 영주권자인지 그 미국 시민권자인지는 모릅니다. 그 캉가콩이라는 그 기자가 쓴 겁니다. 김현종 그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 쓴 건데 부보좌관인가요? 김현종. 네. 하도 그 통산 그 무역 관장 같은 것을 했을 때에 그게 너무 강해서요. 아무튼 그 국가안보실 제2차장.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군요. 네. 이분이 이제 그 통상 업무를 맡았을 때 너무 터프하고 굉장히 좀 말도 좀 거칠게 하기도 하고 그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굉장히 강하고
투쟁적이고 정책에 대해서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하고 해서 굉장히 그 헤드라인에 많이 오른 사람이다. 또 청와대 내부에서도 뭐 좀 그 부딪힘이 있고 개인적인 스캔들도 있고 해서 이제 무역통상부 본부장이었고 기업의 변호사였고 유엔 외교관이었고 그런데 이제 과거 그 일본과 무역 협상 대화도 했고 해서 한국이 이 사람을 그 청와대로 들여갔을 때는 일본이나 미국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은 그러면 이게 성공을 했느냐? 성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입니다. 실패한 그 기용이라고 할까요? 잡음을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에 하면서 김현종 개인도 지금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인터뷰 블룸버그가 요청을 했는데 하지 않았고 한국 청와대도 인터뷰에 대해서 노 코멘트 하거나 이랬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부 이너서클이 4월달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기록적으로 낮고 또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좀 잡음이 있었죠. 또 특히 이 부분은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결국은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되고 기소되고 서울대학교에서도 뒤늦게 이제 말하자면 교수직을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서울대학교 측에서 이제 교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번 주에 그런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국에서 보는 한국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미국이 굉장히 뉴스가 많은 주입니다. 우선 월요일인 내일이 아이오와 코커스가 있죠. 화요일에 예정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이 있고 수요일에는 지난주에 이제 민주당이 시도했었던 증인을 출석시켜서 이 탄핵 재판을 연장하는 이런 것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현재로서는 수요일에 최종적인 탄핵 표결이 있는데 탄핵 재판에 대한 표결이요. 당연히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무죄 판결, 무죄 표결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 주일 또 다 지나가는 거예요. 2월의 첫 번째 주는요. 네,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이었습니다.